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따십니다. 대만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매주 개봉하는 영화를 보는 편이라서 대만 영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굳이 대만 영화를 찾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로맨스를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자, 한국에서 그려지는 로맨스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건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중간하게 이상적인 이야기는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에 반해 대만에서 만들어지는 로맨스는 대만 로맨스 영화라는 바운더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대만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서사와 현실성보다는 인물의 감정에 집중한 이야기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만 영화에서는 그 어려움을 사랑이라는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아직 낭만이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과거 한국 영화에서도 이런 낭만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런 낭만을 뭐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맨스도 조금 낭만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의 한국 영화가 그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뭐 한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대만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공감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극중의 사랑이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일편단심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종영했던 드라마 그해 우리는 또한 학창 시절에 시작됐던 사랑이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주인공의 현실적인 이야기도 잘 녹여내었습니다. 만약 주인공이 원하는 사랑이 성인이 된 이후에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학창 시절에 대한 동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창 시절 사랑에 대한 동경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과 상대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학창 시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어진 사랑이라는 점에서 그 사랑이 아직까지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쩌면 그런 사랑을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만 로맨스를 대표하는 또 다른 영화인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대만 로맨스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것 같죠. 자, 그 영화를 연출한 구파도 감독이 이번에 새롭게 연출한 영화가 바로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입니다. 자, 사실 이 영화의 원제는 월노라는 월화노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화노인이라는 것은 중매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한자어가 되는 것이죠. 한국어 제목은 영화를 본다면 조금 의아함이 드는 제목이긴 합니다. 물론 극 중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대사이긴 하지만 영화의 분위기나 제목이나 포스터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자, 언뜻 보기에는 풋풋한 사랑을 그리는 대만의 청춘 로맨스 영화로 보이지만 실상 영화는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영화의 첫 장면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야, 이거 대만 로맨스 영화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공포스러운 요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영화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자, 주인공인 샤오루는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과거의 기억을 잃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승으로 가게 된 그는 환생을 하기 위해서 핑키라는 파트너와 월화노인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승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승에 내려오게 된 그는 우연하게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그녀를 만나게 되면서 이승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는 죽음을 맞이한 샤오른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샤오른은 그녀에게 새로운 인연을 이어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와도 매칭을 해도 그녀는 매칭이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저승에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며 수많은 월화 노인이 그녀의 커플 매칭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월화 노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후의 방법을 시도하려는 순간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 영화는 영화를 연출한 구파도 감독이 2001년에 집필했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이 소설에서부터 사후세계에 대한 표현이 존재하는데 구파도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부터 영화화에 대한 시도는 있었지만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가 많아서 제작비가 만만치 않아 영화화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몇 년 뒤 한국 영화 신과 함께 등장한 사후세계의 표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을 계기로 하여 영화화를 다시 결심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유로 영화를 보다 보면 신과 함께를 참고한 듯한 이펙트를 자주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의 영화 제작사도 이 영화 제작에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만에서도 크게 흥행이 성공하여서 이터널스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했으며 이후 스파이더맨이 개봉할 때까지 1위를 유지하였습니다. 대만의 영화 시상식인 금마장에서도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었고 3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며 현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품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세계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표현은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G의 퀄리티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사후 세계를 그려내는 방식이나 세트를 포함한 표현들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대만 영화가 이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나름대로는 감탄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대만 영화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과거의 한국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것인데요. 일본 영화를 베이스로 하여서 한국 영화에서 등장하는 플롯이나 특징들을 잘 녹여낸 듯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영화의 특징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화를 통해서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영화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고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큰 단점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자, 앞서 제가 여러 장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이것이 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한국 코미디 영화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장르의 혼합이 상당히 돋보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를 시작으로 하여서 코미디라는 장르의 축을 두고서는 여러 장르들을 혼합하여서 코믹, 액션, 가족, 신파가 등장하는 것이 한국 영화의 기본 패시브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를 보는 것처럼 이 영화 또한 여러 장르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후 세계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약간은 공포스러운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악기가 등장하기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액션이 등장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주인공의 멜로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신파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르의 혼합을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반면 이런 장르를 이끌어내기 위함인지 스토리 면에서는 상당히 난잡하게 느껴집니다. 이야기들이 파편화가 돼 있어서 여러 이야기들이 다 같이 진행되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이 될 것입니다. 극 중에서는 주인공의 스토리와 사후 세계의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윤회 사상에 합쳐지면서 인물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하면서 한 인물에게는 본인도 모르는 두세 겹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이야기가 어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인지 종종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윤회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감독이 이야기하는 윤회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이야기의 발단과 해결이 윤회 사상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사진들까지 윤회 사상과 연결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윤회 사상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결론이 상당히 그럴싸하거든요. 그 결론이라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뻔한 이야기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를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영화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기존 대만 영화와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일편단심 사랑이라는 면에서 기존 대만 영화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영화가 보여주는 장르는 이전 대만 영화들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공포의 요소가 조금 있는데 영화 초반에만 등장하고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으니 공포 영화를 못 본다고 관람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르의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난잡했던 경향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원래 대만 영화를 잘 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대만 영화 특유의 유치함을 조금 덜어내기도 하였고 사후 세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이야기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는 같은 동양권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고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만 영화가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대만 영화들 중에서 잘 만들어진 영화를 수입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기술력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만 영화가 보여줄 잠재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작될 대만 영화에 대해서 더욱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